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인드맵 사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단어는 자, 8-3. 8단의 마지막이죠. 이제 문화이해의 마지막 파트인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이해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중매체와 대중문화가 그 주제거든요. 그러면 이 대중이라는 표현을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대중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 쓰면 이제 큰 대자에다가 이제 무리 중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mass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걸 사회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지위, 계급, 직업, 학력, 재산 등의 사회적 속성을 초월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합체, 이거를 대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중 매체라고 하는 건 이들이 쓰는 아마 매체겠죠. 매개체가 되는 연결체인 것 같고요. 대중사회는 이들이 아마 그 중심이 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나씩 해봅시다. 자, 대중 매체는 뭐냐면 대중에게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현대사회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과학의 발달로 다양한 통신수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사람과 동시에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전달하는 이 매개체, 즉 여러 사람에게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 매개체를 우리는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대중매체를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간단하게 보면 여기를 이제 세 가지를 전통적 매체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신매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특징이 뭐냐? 얘는 단방향이고 얘는 뭐 양방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방향과 양방향의 기준은 어떤 거냐면 정보를 생산하는 자가 있고 소비하는 자가 있게 되면 생산하는 자가 소비하는 자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쏴줘요. 그리고 소비자는 그거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단방향이고요. 쌍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단방향 매체의 대표적인 게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음성 매체 세 가지입니다. 인쇄 매체 아시죠? 신문, 잡지, 포스터, 서적, 전단. 그러면 이거는 주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냐면 시각적 효과, 즉 볼시자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정보를 주고 그리고 이 시각적인 효과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상 매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TV나 영화 같은 거를 이제 예로 많이 드는데 요거는 시각적인 거 이제 듣는 것도 있지만 보는 것도 있지만 볼 시자에다가 들을 청자 해서 TV에서 소리도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시청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 이제 매개체인 겁니다. 음성 매체는 라디오, 음반 이런 거니까 요거는 이제 청각적인 거 듣는 걸로만 이제 하는 거니까 청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양방향인 이 신매체는 인터넷 누리소통망, 뭐 SNS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인터넷과 누리소통망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시각적인 것도 있고 청각적인 것도 있어요. 다들 아시죠? 인터넷으로 이제 볼 수도 있고 이제 들을 수도 있는 건 다들 아실 텐데, 그럼 영상 매체랑 이제 차이가 뭐냐? 이 둘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얘는 단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송출을 해주면은 그거는 소비자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신매체, 즉 뉴미디어는 양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뭔가를 이제 생산을 해내서 정보를 주더라도 소비자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대응을 할 수도 있거나 혹은 그거를 다시 재가공해서 정보를 재생산할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이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약간 좀 이건 어려운 용어인데 좀 알아두시면 조금 어디 가서 써먹기가 좋으실 겁니다. 프로슈머라고 이제 들어보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프로듀서와 생산자와 컨슈머 이제 소비자의 이제 합친 말이거든요. 이 프로슈머가 이제 등장을 했다. 이 프로슈머가 등장을 한 게 양방 매체인 이제 신매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대중 매체예요. 그럼 이 대중 매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기능들을 가지죠. 먼저 정보 전달의 기능 같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뉴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신문이든 뉴스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보 전달, 그 정보를 서로 이제 습득하기도 하고요. 사회적 조정 기능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덜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뭘 우선순위로 매기자.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를 일단 우리가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라는데 사람들의 사회적 합의가 이제 도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조정 기능도 가지고요. 사회 기능 이제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뭐 TV를 통해서 그게 뭐 예능 프로가 됐든 아니면은 뉴스가 됐든 뭘 통해서 됐든 그 TV를 보면서 배우는 효과가 되게 많아요. 즉 학습성을 학습성이라는 이제 속성을 가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 대중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오락과 휴식의 기능. 이제 TV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푸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중매체의 기능의 네 번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대중사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대중사회는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대중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이런 이 집합체, 이 대중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제 주역이 된 사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대중사회를 이제 현대사회를 대중사회라고 이제 보통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자, 그럼 자, 대중 매체를 배웠고 대중 사회를 배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중 문화란 무엇이냐? 자, 대중 매체가 먼저 등장을 했잖아요. 대중 매체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대중,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 대중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뭐 라디오를 듣거나 이게 사실 이제 특권층들이 가진 권리 같은 거였어요. 뭐 예를 들면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 책을 많이 구하기도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옛날에 이제 그 활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책을 보급하는 게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지식을 전파했다고 하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 있는 사람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TV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저희 아버지 때 얘기 들어보면 마을에 TV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래서 뭐 한 마을에 막 TV가 뭐 뉴스나 아니면은 뭐 스포츠 중계 같은 걸 하게 되면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했다고 했을 정도로 그래서 그게 옛날의 모습이었지만 이 대중사회에서는 그 대중이 모든 분야에서 이제 대중매체가 이제 문사회 이제 보급이 되면서 이 대중이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이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중문화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휴식도 주고 새로운 소식, 다양한 정보 전달해 주면서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대중문화인데, 자, 이 대중문화는 정리를 하면 협의, 즉 조부님이 이거 광의, 넓은님이 이제 아시죠? 이제 조부님이로는 이 대중매체에 의해서 제공되고 형성된 문화를 협의의 즉 좁은 의미의 대중문화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사회 다수의 사람들이 소비하거나 향유하는 문화면 다 대중문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광의, 넓은 의미의 대중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특징은 보통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많이 하는데 제가 일방성이라고만 썼는데 이거 수업을 들으셔야지 아십니다. 자, 일방적인 성격을 갖는 게 이제 대중문화예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옆에다 이렇게 괄호쳐서 써 주셔야죠. 쌍방향적인 음, 상호 교류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문화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인쇄 매체와 영상 매체, 음성 매체가 이제 주를 이루던 이 시대 때는 일방적인 특성을 가진 이제 대중문화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유명한 가수가 뭐 머리에 꽁지머리를 하나 하게 나게 되면 당시 진짜 중고딩들이 그쪽 꽁지머리가 엄청 유행했어요. 선생님네 때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한때 막 힙합 벨트가 유행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 TV에서 나오면 막 다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대학생 때였구나. 대학생 때 유행했던 게 그 더 놀스페이스라고 아시죠? 그 옷 브랜드 이름인데 한창 그 옷이 유행했어요. 마치 그 교복인 양. 그래서 언론에서 그걸 이제 보도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걸 따라 입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그 잠바 하나를 다 이제 입고 막 다 따라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획일성을 가진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막 유행 따라한다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획일성을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몰개성화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몰자가 이제 가라앉을 몰자거든요. 예를 들면 몰상식한 놈 하면 이게 상식이 없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만의 특징인데 그런 개성들이 사라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대중문화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상업성. 상업성이 뭔지 아시죠? 상업화. 즉 이윤을 추구하는 상거래 형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 이제 상업화인데, 그러니까 이윤 추구. 그래서 요새 상업적인 게 좀 많이 좀 도를 지나치고 있잖아요. 뭐 획일성이 그렇다 쳐요. 뭐 사람들이 뭐 머리 스타일을 따라한다든가 옷을 따라 입는다든가 뭐 이런 건 이해하는데 상업성은 그 따라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그걸 향유하지 않으면은 뭐 여러분들 표현처럼 뭐 인싸가 되지 못하고 아싸가 될까 봐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팔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시청률을 높일까?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좀 더 자극적으로 돼가는 게 바로 이제 상업성의 이제 특징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렇게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폭력적이고 좀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어서 좀 대중문화의 서준을 떨어뜨리기도 하는 게 이게 상업성의 이제 특징입니다.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좀 그런 생각 안 되나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팔아요. 막 자동차 전시장에 가면 이상하게 그 여자 모델분들이 옷을 굉장히 좀 시원하게 입고 등장을 하시지 않나요?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리고 요새 유튜버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자신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좀 되도 않는 설정을 막 하기도 하잖아요. 약간 좀 과한 설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몰래카메라인데 약간 좀 보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싶은데 근데 너무 웃겨요. 그래서 클릭을 하지 않으면 또 이거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약간 좀 자극적으로 말초적인 신경을 이제 자극하면서 막 클릭 수를 이제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상업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업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면 하려고 하는, 돈이 되면 하려고 하는, 즉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상업성의 성격이 너무 잘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스포츠 중계, 되게 막 뭐 월드컵 중계를 할 때 막 무슨 막 결승전에 그 전반과 후반 사이에 들어가는 그 광고비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게 상업성의 특징이고요. 자, 이제 대중문화의 관점 정리를 해보면, 자, 긍정적으로 보면, 자, 고급 문화가 대중화됐다. 그래서 사회가 민주화되고 문화가 민주화됐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 예전에는 귀족들만 향유하던 게 지금 모든 대중들이 향유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평균적인 문화의 수준도 향상됐고, 그리고 정치적 비판 가능. 그러니까 정치적 비판 기능을 가져서 대중들이 정치에 대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이제 대중문화가 됐다라고 보는 게 긍정적인 시각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 획일화, 몰개성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개성이 없어지고 있다. 대중 조작 가능성, 이제 그 괴벨스라고 하시나요? 히틀러의 스피커였던 당시에 히틀러가 대중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었던 건 그때 이 사람도 투표로 당선이 된 사람이거든요. 국민 투표로 당선이 됐는데 당시 90 몇 프로였더라. 아무튼 그 독일 국민들이 대다수가 이제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사실 그 당시 상황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요때 유행했던 대중매체가 바로 뭐였냐면 음성매체였어요. 라디오였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히틀러에 대한 칭찬을 막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얘기를 해요. 라디오를 통해서. 근데 그때 당시는 거의 다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단순 노동을 하면서 하루 종일 막 귀에 세뇌되도록 막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히틀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이제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대중의 조작 가능성을 얘기할 때 이 인물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막 그 요새 막 물타기라는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권에서 자신의 어떤 특정한 이슈를 자신들한테 불리한 이슈를 덮기 위해서 어떤 연예인의 가십거리나 아니면 연예인의 열애설을 터뜨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주의 가능성에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퇴폐화 저속화해서 뭐 점점 뭐 야한 뭐 옷차림을 하고 혹은 좀 자극적인 옷차림을 하고 사람들한테 등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좀 자극적인 소재 같은 것들을 이제 던져내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한다던가. 막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그 조회수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고주들이 막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광고 저기 수입을 좀 올릴까 하다가 그래서 약간 좀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광고 글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리고 기사인데 막상 들어가면 별거 없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아찔한 뒤태라든가 해서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실제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뭐 주제나 혹은 이제 정말 정보 전달과는 상관없는 좀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뺀 다음에 사람들의 클릭수를 올리려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예로 이 3S 정책을 이제 적어놨는데 이 3S 정책이 뭐냐면요. 그 전두환 시기 때 있었던 거예요. 3S가 뭐냐면 스포츠, 스크린, 섹스예요. 그래서 스포츠라고 하는 게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프로야구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프로야구가 사실 등장한 게 그 전두환 정권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독재자인 자기한테 이제 정치한테 관심을 두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사람들의 관심을 스포츠나 다른 쪽으로 이제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대중적, 정치적 무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치에는 관심 갖지 마. 스포츠, 스크린, 영화나 섹스, 뭐 성산업에만 관심을 가져라고 하는 게 그게 일종의 이제 정치적 무관심을 이제 유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기까지 우리가 대중 매체와 대중 문화까지 지금 다 배웠는데 우리가 이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과연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이냐? 자, 우리는 지금도 매일매일 대중매체를 접합니다. 그래서 그 대중문화 영향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그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문화가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혹시 본인은 대중문화에 휩쓸려서 개성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본인은 그런 좀 자극적인 거에 좀 이제 민감해지지 않고 약간 좀 둔감해지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를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스스로를 항상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바람직한 자세가 바로 그 비판적인 자세,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인데요. 이 미디어 리터러시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보를 수용을 할 때 무비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려는 자세,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대중매체를,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 이거를 미디어 리터러시 혹은 뭐 사이버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 대중매체, 대중문화로부터 여러분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그 기사라든지 어떤 광고라든지 뭐 TV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좀 지적인 의식 있는 그런 대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